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현 교수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통일이라는 지옥에 들어서야 하는가? 이제 남북한은 구태여 통일을 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성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통일을 찬성하려면 먼저 내 지갑에서 매달 월급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각오부터 하고 통일을 찬성해야 할 겁니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5,000불의 서독과 1인당 10,000불인 동독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서독이 인구는 동독의 4배, 경제 규모는 6배 정도였습니다. 동독은 동구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전 국민이 1가구 1차량 트라반트를 굴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적었지만 서독은 동독에 3,0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중 60%가 동독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지 지출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퍼붓듯 했어도 오늘날 동독 출신은 여전히 2등 국민 오씨입니다. 지금 남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는 숫자상 57배나 되는데 실제로는 80배가 넘습니다. 동서독의 6배였던 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구는 2배밖에 안 됩니다. 그때 세계 최상위권 서독이 중상위권 동독인을 서독의 80%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서독인 4명이 동독인 1명의 비용을 분담했던 꼴입니다. 현재 한국인이 세계 최하위 극빈층인 북조선인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2명이 1명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들어갈 돈은 수십 배고 분담할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한국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재원을 세금으로 또는 국채로 조달한다면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부담이 되고 말 겁니다. 결국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 이상의 부실 재정으로 남북이 공동 몰락하게 될 겁니다. 노력과 행운, 우연히 겹쳐져서 얻은 한반도 2000년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려야 할 만큼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보육이니 급식이니 다 공짜를 원하며 복지는 더 달라고 하면서 세금은 더 안 내려고 부자 증세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보편 증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현재 한국의 복지 수요만으로도 50%를 넘는 면세 계층인 서민들에 대한 전면적 보편 증세와 간접세의 대대적 인상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투표권이 없으니까 만만한 게 법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법인세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인구는 적고 자원은 넘쳐나는 북유럽 2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애들 밥 먹이자는데 하는 감성적인 말 한마디로 밀고 가는 나라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나 재원 조달 방법은 다 팽개치고 표장사 노름으로 서슴지 않고 복지를 도입하는 정도의 정치 수준입니다. 방만한 복지의 결과가 어떤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복지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동포들 먹여 살리자는데 하는 감성적인 말 한마디에 귀를 닫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통일은 곧 한국에서 좌파 정당의 권력 독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조선 2,500만 명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한국의 자칭 서민들만 해도 흑수저니
빈부격찬이하며 남의 돈으로 자기 삶을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는데 기계적 평등 개념이 꽉 찬 북조선인들의 요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같은 나라가 되는 순간 잠시의 차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몇 년 안 가서 지금의 한국인들과 똑같은 레벨의 삶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상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세계 유일한 재정일치 신정국가인 북조선 출신들이 한국이라는 현대 문명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자유만큼이나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경쟁 논리, 노동윤리, 거래 개념의 차이에서 생기는 사회 갈등과 범죄율 급등, 그리고 생산성은 낮지만 같은 한국인이 아니냐며 집단적으로 고임금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대안은 북조선이 알아서 중국, 베트남처럼 자체적으로 체제를 개혁하고 깡패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변모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왜 한국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그 비용은 북조선이 알아서 개혁, 개방하고 시장 경제로 변모하면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그냥 다른 나라로 각자 제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북조선을 중국, 베트남처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외 생산기지 겸 한국산 상품의 수출 판매처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 발전 단계와 수준 차가 너무 큰 두 나라 사이에서 북조선을 억지로 병합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그 불안정을 한국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에 자원이 있어 봤자 경제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민족이라는 형체도 없는 개념에 얽매이는 것도 또 유전자가 비슷하다, 역사상 같은 나라였다고 해서 계속 같은 나라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텐슈타인 모두 한때 같은 나라였지만 지금 따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조선도 따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군사적 위협은 언제나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적대적이지 않은 인접국가 국민의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외국에 가족이 산다고 해서 그 나라와 합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어거지로 통일을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